조선해양 분야에 그 ICT 관련해서 지금 그 정부에서 어떤 그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기술 분야 그 R&D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를 주셨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회 조선해양 PD를 맡고 있습니다. 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전담기관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산업기술의 R&D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1년에 예산이 여기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그 예산이 확대가 돼가지고 2조 이상의 예산으로 R&D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PD는 각 분야별로 있고 한 20명 정도의 PD가 계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 조선해양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좀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회복 단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그 최대치에 있었던 데 비하면은 아직도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회복 단계에 있긴 하지만 조선 전반에 대한 회복보다는 특정 선종에 대한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좀 희망적인 것은 이제 최근에 그 기술의 그 분야가 자꾸 그 융합돼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좀 어두운 면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어두운 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선 산업이 크게 이제 대형 조선소하고 중소형 조선소로 나누는데, 대형 조선소는 굉장히 세계 1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1등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 부분을. 문제는 이제 중소형 조선소가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 그 조선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세계 뭐 1등부터 10위까지의 거의 뭐 7, 8개 회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형 조선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최신 기술이 많이 확립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험에 의존한 그런 그 경쟁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설계가 잘 됐다 하더라도 생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많이 그 저하시켜가지고 그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가가치가 좀 저조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경험에 의한 그 생산 현장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현장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오후에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ICT 쪽으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조선해양 분야의 ICT라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냐라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많이 주십니다. 뭐 제어,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CPS, 뭐 자율운항, 최근에 그 R&D 경향, 특히 이제 국가 사업 경향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R&D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트렌드로 분명히 저쪽으로 가는 게 맞고. 또 해외에서도 조선 시장 자체는 많이 좀 해외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이뤄가고 있지만 첨단 기술이나 기자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유럽 부분입니다. 유럽에서 앞으로 2030년에 이 조선 해운 분야에 가장 그 키가 되는 기술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로이드라는 그 선거 회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현재 저희가 이슈로 삼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8개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특히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계 하에서 스마트 선박이라는 선박 자체를 이제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트렌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특히 이제 뭐 뮌헨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율운항 선박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뿐만이 아니라 법, 제도, 규정, 인프라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핀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운항을 그다음에 선박을 더 스마트하게 해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의 회사들은 조선 건조 자체는 한국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은 유럽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스마트 기술들이 구체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돼서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그러면 한국의 기자재나 뭐 다른 기자재 업체들이 다 이제 이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자재 산업 자체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아,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그 스마트 선박이나 자율운항 선박에 관련되어 있는 ICT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3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사별로 각 사의 경쟁력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여러 선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만히 보면은 내용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얘기는 방향 자체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선조의 그 요구 사항이나 그 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따라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중공 조선 3사 중에 이제 한 회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SBSL이나 S플리트 또는 인텔리만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주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아니면 에너지 세이빙,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사이버 안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노력들은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삼성중공업의 또 다른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소 생산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외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제 중국, 저희가 이제 중국을 볼 때는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납부돼 있다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국도 굉장히 그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그 야드의 그 스마트 생산뿐만이 아니라 선박 자체의 어떤 생산성,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R&D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유럽도 아까 이제 그 대형 선박에 대한 생산 시스템은 한국에 뒤지지만은 유럽이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중형, 중소형이나 아니면 특히 여객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당연히 그 여객선 부분에서는 그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객선 관련해서 대형 조선소에서 몇 번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시도를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그 생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 구축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기서 안에 들어가는 그 기자재, 의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유럽의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럽에 특히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여기서 시도를 했다가 상당 부분 이제 실패를 하고 다시금 이제 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시 이제 선박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선박은 앞으로의 트렌드는 당연히 자율운항 선박이나 궁극적으로는 무인 선박으로 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선박의 그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화하는 쪽으로 해서 점점 더 그 자율운항이나 무인 환경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부분은 이제 그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되어 있는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하면서 이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융합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운항성을 최소화시키는 운항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최근에 이제 산업부에서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그 대형 국책과제를 이제 론칭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할 때 저희가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2025년까지 연평균 한 1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선박 자체 신장, 그러니까 이게 선박 자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보다는 자율운항, 기존의 선박에서 자율운항 선박으로의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관련돼서 핵심 기술이나 관련되는 기자재 시스템, 장비 이런 산업들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기자재 분야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산업 트렌드 하에서 정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업 환경 관련돼서는 워낙 그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슈가 전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분야도 당연히 이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쪽은 이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분야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도 최근에 이제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선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정의를 할 거고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정부에서는 2017년 3월에 산업의 그 변화가 이런 식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메가 트렌드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4개의 메가 트렌드는 스마트, 서비스, 친환경 그리고 플랫폼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그거의 핵심 기술은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IoT, 그 다음에 뭐 3D 프린팅이나 웨어러블 이쪽으로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봤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신산업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3년 전에 정리를 했는데 세 개의 산업군, 시스템 산업군, 소재 부품, 그다음에 에너지 이 세 개의 산업과 12개의 신산업이 도출이 됐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하나의 큰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과 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개의 메가 트렌드하고 현재 지금 매칭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친환경, 플랫폼, 서비스와 이러한 그 패턴들이 지금 새로운 그 산업에 진행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하고 친환경화를 이제 어떤 식으로 융복합할 거냐는 그 융복합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하나의 트렌드로서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3년 전에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방향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작년 6월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라는 그 내용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데 산업 구조의 그 패턴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와 친환경화에 이제 융복합화라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더 그룹화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조선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만 좀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와 관련해서는 그 AI를 적용을 해서 2030년까지 조선 부분에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을 하고 특히 조선 쪽은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이고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LNG 수소 추진을 하는데 R&D를 뭐 저 정도의 그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고 2025년까지 뭐 LNG 추진선 140척으로 이렇게 친환경 패턴으로 변화하겠다. 그다음에 융복합화 관련해서는 자율운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선박, 스마트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실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주력 산업을 육성을 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혁신을 통해서 탈바꿈하겠다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조선 분야를 보시면 소재품 기업을 스마트 친환경으로 전환을 해서 특히 이제 자율운항 선박, 가스, 전기 추진선 쪽으로 정책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 산업부 자체 내 조선해양 플랜트과에서는 조선 산업의 부흥, 조선 산업의 그 부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재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이 이제 조선 산업 활력 제고의 그 3대 방안이라 해서 첫째는 이 중소형 선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형 조선소하고 중소형 조선소의 그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소형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경쟁력을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정책이 여기 보신 이런 정책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제도 기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적인 관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자율운항 선박, 그다음에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조선소를 도입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년 4월에 보완하는 정책을 또 발표를 했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일관된 정책을 갖고 조선업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자율운항 선박, 건조 생산 환경은 스마트 조선소로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런 이제 사실 이제 저런 정책은 이제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예산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정부나 뭐 산업체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보고서도 많이 내고 하지만 그 예산을 따지 못하면 사실 사장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거냐. 예산을 따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투자 방향과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방향을 잘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5대 투자 영역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시장적인 관점에서 이런 고령화라든가 초연결, 초지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트렌드의 상황을 봤을 때 크게 5개의 분야로 나눠서 투자의 방향을 정하겠다 하는 게 요 밑에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겁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수송, 개인 맞춤형 스마트 관광,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환경, 그리고 스마트 제조. 요 5개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집중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거의 그 핵심적인 그 기술로는 뭐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배경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5개의 투자 영역에 대해서 25개의 그 전략적인 산업을 분야를 결정을 했고요. 5개의 트렌드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산업 분야를 정리를 했고, 그 중에 조선해양 분야는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라는 분야, 편리하고 안전한 해상 수송 요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분야 관련돼서 노력을 하고 투자 방향에 대한 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이제 맵으로 그린다면은 요 패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분야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투자를 할 거냐.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 성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R&D 기술이 발전돼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율운항하는 분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돼 있고, 핵심 기술이 뭐냐 해서 핵심 기술 관련돼 있는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는 자율운항 그 시스템 자체, 또 다른 한 분야는 유지 보수 관련돼 있는 부분, 또 한 분야는 이제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기술군을 만들고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핵심 기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현재 그 자율항 50% 되어 있는 거를 뭐 2025년까지 90%로 가겠다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고, 핵심 기술 관련돼 있는 부분의 내용과 추진 목표,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계 장비, 제품, 서비스 관련돼서 각각의 기술과 기반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구축 관련, 법 규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러한 로드맵 하에서 현재 지금 정부의 그 투자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산업부하고 해수부가 공동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 해서 2025년까지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시스템과 기자재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 실증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지원 분야는 그 그림에 밑에 있는 이런 분야로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그 산업부에서 이제 공고가 이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그 컨소시엄 구성, 그다음에
사업 참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통신부에서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 조선해양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메인이 조선소에 그 ICT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조선소를 좀 더 정보화, 현대화, 스마트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올해 이제 과제가 이제 사업이 올해로서 이제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한국 스마트 야드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6년으로 약 한 4천억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의 그 핵심은 조선소에 납부되어 있는 조선소에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을 스마트화해서 한국 조선 생산의 그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런 패턴으로 이제 투자가 방향이 결정이 되고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지원이 될 건데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지만 친환경 스마트 쪽에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거다. 특히 친환경 부분은 그 대기 오염, 수중 오염, 해상 오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해양 플랜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에 대한 정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산업 자체의 건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조선소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산업 자체에서는 이제 해양 플랜트 자체의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운항 서비스 관련되는 걸 독자적으로 하는 회사를 이제 만든다든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조선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표준화된 플랫폼이 이제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저 플랫폼의 표준화를 어떤 식으로 선점을 할 거냐 하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저 플랫폼 선점에 대한 노력을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저 노력을 해야 되고 R&D나 지원도 이쪽 분야로 많이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또 하나의 그 분야는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의 주 원인이 저 실증 관련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산업부에서는 실증 분야 자체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띄어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분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적으로 전 주기적으로 토탈 서비스를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요소 기술, 그다음에 관련된 기자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의 마지막입니다. 조선 분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림은 롤스로이스에서 몇 년 전에 2030년을 바라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놀랬다기보다 좀 부러운 건 뭐냐면은 이런 그림을 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무인 선박으로 가고 선대를 운영을 하고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사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고 우리 독자화 시킬 수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제품 관련해 가지고 해운과 연계시켜서 있는 부분이고 우리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선소 관련되어 있는 생산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ICT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나갈 거고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화시켜 나갈 거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당연히 산업체나 아니면 뭐 연구 다 포함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런 것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정책,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선소의 미래 그 생산 환경, 설계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부러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